역변도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그 주자의 가설입니다. 주자의 가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지는 저는 별로 뭐 어쨌든 간에 그냥 뭐 주자가 써놨으니까 한 번쯤은 읽어보는 걸로 하고 하기 전에, 자, 우리가 선우천 팔계 방위도의 그 변화 관계는 조금 전에 앞에서 쭉 표현을 했었죠. 다하고도 그러니까 미진한 점이 있고, 주역의 그 글 가운데에서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의구심을 갖는 내용이 여러분들 중천 건괴 문헌전 제2절에 나오는 그 구호효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읽어오라 그랬는데 읽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작은 책자로는 16쪽 앞에서 그 뒤에 보면은 구호왈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하니 하위하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주역 건괴에 보면은 건괴 구호효에 대해서 주공이 바로 비룡제천,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는데, 그죠? 비룡제천 이게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는데 바로 대인을 봄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공자가 물으면서 그 자문자답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문자답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공자가 동성상응하며 자왈, 자, 동성상응하며 동기상고하며 같은 소리끼리 서로가 응하며 같은 기운끼리 서로를 구하며 운종용 풍종호라, 그죠? 구름은 뭐예요? 용을 따르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르며 수류습하고 화취조하니라. 물은 습한 대로 흐르고 물은 그죠? 건조한 대로 나아가느니라. 성인이 자기 만물이 도하시니, 성인이 이 주역을 지으심에 만물이 다 바라보니 번호천자 친상하고, 그래서 하늘에 근본하는 것은 위와 친하고 땅에 근본하는 것은 아래와 친하니, 즉 각종 기류해라. 두루두루 천하를 봤더니 각각이 끼리끼리 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이 그 무리를 따르더라 라고 하는, 이건 시라고 얘기해야 될지 굉장히 그죠? 이렇게 그 추상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내용은 대체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것을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야산 이달 선생, 우리나라 지금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분파입니다. 하나는 정역파하고 주역파가 있습니다. 정역파가 아마 많이 좀 말려진 것 같고, 이분들은 거의 두 가지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방외의 의미가 되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손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제왕하게 되는 거죠. 이른바 통치하게 되고, 군자가 갖추어야 될 그 도학으로서 군자 이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 내용은 바로 선천과 후천이 변화되는 과정을 공자가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선천에 바로 하늘의 기운이, 하늘이 주관을 하고, 후천에서는 동방진목이 주관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선후천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 속에다 녹여낸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건구호변도,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건구호변도라고 이렇게 지어놓으신 글이 있습니다. 그림도 짜서 건구호변도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동성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소리끼리 서로 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가 선천 얘기할 때는 일건천, 이태태, 삼리와 사진내 하고, 그죠?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주관해서 만물을 쭉 베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양이 다 하면은, 그죠? 양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음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되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일이라고 표현한 거, 일감, 이곤, 삼진, 사손, 오중, 육건, 칠태, 팔간, 구리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요,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하면은 낙서구궁술이라 그랬죠. 낙서구궁술이라고 하는 건, 낙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경에 나오는 바로 홍범구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홍범구주의 바로 오임금의 바로 치수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로 하도수에 근거를 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하도와 낙서와
그 다음에 선천팔계, 후천팔계는 서로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도수에 이미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국, 금이 되어 있는데 요것만 두 개가 자리가 바뀌었죠. 그래서 하도에서 이것은 화가 되고 자 이쪽은 금이 되는데 그래서 그 금화가 여름과 가을에 모든 것이 다 여름을 거치면 단단히 익으니까 요 두 가지가 서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하도에서 낙서 구궁수리로 이어 넘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선우천의 교역 과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우천의 교역 과정, 교역이 되는데 그 교역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금과 화의 과정이라는 것. 이쪽은 가만히 있죠. 이쪽은 가만히 있는데 바로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금화 교역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고, 요 숫자에 맞춰 가지고 그대로 저 뭐예요, 원도를 여기다 그대로 붙여 가지고 일감, 이곤, 삼진, 사손, 오중, 육건, 칠태, 팔간, 구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그 붙여서 이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외우는 방식이라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팔곤지에서 끝나서 그 자리에서 만물이 싹 트는 거니까 물이 가장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감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순서는 어디 우리 장기판에 뭐예요, 일자 가는 방향이죠. 일자가 누가 가는 거죠? 저도 잊어봐요. 말이 뛰는 방식인가요? 말 뛰는 방식 맞죠? 말 뛰는 날일자로 가죠. 제가 장기는 둘 줄 알아요. 바둑은 못 두는, 배우지는 못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방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저기 의미는 뭐냐, 동성상이다. 어쨌든 서로 누가 부르면은 야 하고 부르면 그래 하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소리끼리 한다라는 건데, 선천에 바로 그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불하고 우레가 있는 거죠. 불이다 그러면 불은 또 뭐냐면 우리가 우레라고 해서 우레가 꽝꽝 치기 전에 뭐부터 번쩍 하던가요? 번개가 번쩍 하는 거죠. 그래서 번개가 번쩍 치면 조금 있다가 뭐냐 우르릉 꽝꽝 하고 소리로서 이렇게 응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우레꾀가 바로 불꾀 있는 쪽으로 가는 것. 그죠? 그러니까 진꾀에서 그죠? 이 진꾀가 바로 어디냐면 저 불교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이게는 후천이 되니까. 그래서 요 과정이 첫 번째 동성상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레가 바로 불교에 들어가서 소리로서 응한다. 그래서 동성상응 개념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동기상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운끼리 서로를 구한다 그랬는데, 같은 기운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땅이라고 하는 모든 습기를 머금어야 만물을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땅은 기본적으로 습기가 차는 곳이고, 그래서 같은 기운끼리라는 겁니다. 같은 기운끼리 서로를 구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이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옆에 있던 바로 이제 물꾀가 요 밑에 땅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수륙, 습이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대로 흘러간다. 그 습한 데가 바로 어디냐? 땅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종룡이라 그랬는데요. 구름이라 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 걸려 있는 거죠. 우리가 구름 그러면 가장 멋진 구름 무슨 구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 일도 해랑의 법칙 해가지고 밤하늘에 달에 착 걸려 있는 구름 한 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예요? 가장 우리가 늘 구름이 쫙 깨는 산에, 그죠? 자운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그 걸쳐 있는 구름을 표현하는데, 바로 산꾀를 그 뭐냐면 구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름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지금 여기서 뭘부터 움직이냐면은 장남캐가 제일 먼저 움직였죠. 그죠? 두 번째 움직인 게 뭐예요? 중남캐죠. 양들이 움직이죠. 양들이 움직여서 누구 자리로 가냐면 음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면은 소남캐죠. 소남캐가 어디로 움직이냐면, 자, 소남캐가 움직여서 여기 빈자리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구름이 돼. 제일 높은 데가 돼. 구름이 되고, 이 구름캐가 어디로 가냐면은 용을 따른다. 진목이라라고 할 때 진꾀를 용이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땅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따뜻한 기운이 되면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운종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산괴가 바로 어디로 가냐면 저 동북 간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양괴는 다 자리 가서 자리 잡았죠. 장남괴, 중남괴, 소남괴가 딱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운종용. 이 운종용들은 또 어디 가면 또 많이 볼 수 있느냐면은 임금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가서 많이 보는 거죠. 그러면 구름이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뭉게뭉게에서 무리를 지어 있으니까 많은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구름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할 때 뭐라고 해요? 운집했다 그랬죠. 구름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임금님이 정치를 잘해서 모든 신료와 만백성이 따르는 모습을 뭐냐면 운종용도에다 나타납니다. 그죠? 그 용이 하늘을 샥 나는데 거기에 구름이 샥 껴서 용의 모습은 잘 안 보이고 해서 어쨌든 그 임금님, 우리나라 임금님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운종용도 꼭 그려둡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굉장히 역도의 나라다, 역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침에 우리나라의 그 뭐죠, 비정상회담 거기에 나오는 그 한 친구가 브라질에 산다는 친구가 우리나라 와서 제일 오래 살면서 정말 경이롭고 황홀감을 느끼면서 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사계절의 변화라죠. 브라질 같은 이제 보통 큰 나라니까 계절의 변화다 아니면은 뭔가 좀 단풍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직 그 땅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절이 왔다 갔다 하죠. 농경사회는 계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보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이 친구가 조금 공부를 했으면 그래, 여계도가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변하기도 잘도 변하고 도를 따라 변해야 되는데 어쨌든 변하기를 워낙 잘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적응 능력이 뛰어나죠. 그죠? 이 별로 이 잠장돼 있는 물자들은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워낙 적응을 잘하다 보니까 전 세계 메리 뭐 이런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어쨌든 자, 이런 변하는 과정 운종용에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풍종어라 그러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바람은 바로 여기 있죠. 바람이 용을 따라가는데, 그죠? 범을 따라가는데, 범이다 그러면은 연목계를 범으로도 표현하죠. 우리가 서방백호 그럽니다. 서방백호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규류유묘 필자삼 맞나요? 갑자기 정규류성 장익진 규류유묘 필자삼, 규류유묘 필자삼 하는 서방 칠태를 엮으면은 이게 나오는 맞아요? 제가 갑자기 규류유묘 필자삼 해가지고서는 바로 문을 백호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목계를 달리 표현하면 저 호랑이라라고도 표현을 해요. 범호자. 그래 범호자에도 보면은 서방 칠태에 일곱칠이라고 하는 글자 들어가죠. 동방청룡의 용자에는 또 석삼자 다 들어갑니다. 자, 칠태가 되고, 그러니까 바로 바람이 누구를 따라가냐면 여길 따라서 어디로 가요? 저 위로 가 있죠. 저 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음괴들이 움직이죠. 그죠? 먼저 누가 움직였어요? 장녀가 움직였죠.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장녀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운종용 그 다음에 수류수비라라고 하는 건 물이라고 하는, 아까 동성상고, 동기상고. 그 다음에 서로를 기운을 구해서 가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습한 대로 흐르고, 잠깐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류습, 물은, 동성상구, 동성상응, 그 다음에 동기상구, 운종용, 풍종어라. 그 다음에 수류습하고, 화취조하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동성상응, 동기상구라. 수류습하고 화취조하니. 물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대로, 아까 제가 설명을, 동기상구 아까 땅하고 제가 설명을, 요거 같이 말이 혼동된 것 같아요. 동기상구 그러면 아까 그 물개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늘 습한 기후니까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했죠. 동기상구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온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건, 자, 내가 물이라고 하는 건 습한 대로 흐른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물개가 내려오니까 실은 물이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연못은 늘 물이 잠겨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연목계가 어디로 가냐면은 어디 물 있는 이쪽으로 가서 이게 5번째가 되는 거죠. 이게 수리습이라 약간 땅하고. 그래서 연목계가 바로 북방수가 아니라 수 있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취조라 그랬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데로 나아간다 그랬죠. 제일 마른 게 하늘이죠. 하늘을 마를 간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것이 6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제 자리 잡고 나서 장력계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력계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력계가 움직였죠. 마지막에 아까 건기 움직이는 것도 장남계, 중남계, 그 다음에 소남계가 움직였고, 여기서는 누가 장력계, 그 다음에 장력계, 소력계. 아까 이게 소력 두 번째 소년가요? 수류습, 그 연목계니까 여기는 소력계, 그 다음에 중력계 이렇게 움직였죠. 여기도 아니 맞다. 여기 반대죠. 지금은 동기상군, 이건 맞네. 요거는 맞네. 자, 요런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다 움직였죠. 아까 하늘괴하고 땅이라고 하는 건 순양이고 순음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자식들이 먼저 그냥 제 갈 길 찾아서 다 가고 난 뒤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본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 그죠? 위와 친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와 친하더라라고 하는 거. 이미 아마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표현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하늘은 이 육자 가운데 제일 높은 애가 누구냐면은 간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괴 제일 높은 데로 가서 하늘이 여기에 자리 잡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것이 바로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어온다 그랬습니다. 대체로 이제 도가 입장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건 조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도가에서는 뭐예요? 도덕경에서는 제일 좋은 걸 뭐라고 해서 상서는 약수라 해서 물에 비교를 했죠. 그런데 유학에서는 뭐라 했어요? 군자의 도는 물은 윤하라라고 표현하면서도 군자의 도는 뭐와 같다? 군자의 도는 바람이요라고 해서 바람으로 표현했죠. 왜냐하면 물보다도 물은 아래로 흐르면서 만물을 적셔두지만은 바람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어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만물을 다 변화시키는 거죠. 나쁜 풍속 변화시키고 다 자라게 해주고 라고 하는. 그래서 풍은 뭐라고 표현하면 풍은 손이라 겸손하다 이 개념으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하면서 두루두루 뭐예요? 이 공동체를 다 같이 이렇게 그죠? 다 공동체를 함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바람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오히려 바람을 손길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보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이제 두루두루 이제 다 운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물을 두루두루 다 보면 그 번호천자, 그 가장 낮은 것이 가장 낮은 대로 해서 그 뭐에 빈틈만 있으면 가는 게 뭐예요? 바람이죠. 물은 그냥 흘러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뭐예요? 바다라는 곳에 모이지만은 바람은 다 가서 다 흩어주죠. 다 흩어주면서 재정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흩어주면서 정비를 해주니까 앞에서 우리 설계전에서 어디에서 가지런해진다 그랬나요? 제호손이라 그랬죠. 손방에서 가지런해지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깨끗하게 그죠 정리해 준다 그래서 결재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 공자가 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을 바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그 땅에 근본하는 것은 아래와 친한다 라고 하면서 권기가 이 옆방으로 간 것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야산 이달 선생의 건괴 구호도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호 변도. 그 앞선 그 성리학자들에게 충분히 하나를 더 붙여서 설명해도 여합부절로 딱 맞게. 그런데 이제 하나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일단 요미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그죠? 이게 그 어쨌든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잘 설명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거 참조하시고 보시고 앞에서 그래서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뭔지는 몰라도 이게 참 얼마나 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이 동성문이라고 하면서 외웠던 글이 이거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그 16쪽 한번 보세요.
16쪽에 이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대인이라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16쪽에 구호도 건괴 그죠? 문헌절 제 6절이죠. 6절 맨 끝에 보면은 6절에 바로 구호효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대인자는 이렇게 나오죠. 보셨나요? 부대인자는 그러니까 16쪽의 맨 끝에 줄 맨 끝에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고 여일월 합기명하며 여사시 합기서하며 여귀신 합기길룡하여 선천이 천불이하며 후천이 봉천시하나니 천차불이온 이황인호며 황어 귀신호여라고 부르는 이 글을 합덕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릇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하며 일월과 더불어서 그 밝음을 합하며 사시와 더불어서 그 순서를 합하며 귀신과 더불어서 그 길흉을 합하여 하늘을 먼저 하여도 하늘을 어기지 아니하며 하늘을 나중하여도 천시를 받드나니 하늘 또한 어기지 아니할진대 하물며 사람이며 하물며 귀신이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앞에 여천지 합기덕에 합덕 해석을 합덕문이라 라고 하면서 옛사람들이 요 두 글들을 굉장히 열심히 외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의 그 덕을 덕이라 그랬죠. 합덕. 1월이 합치면은 명이 되는 것이고 사시라고 하는 건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귀신의 조화작용 속에서 길흉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쭉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동성문 같은 경우는 45글자로 해서 바로 이제 그래서 야산 선생님이 뭐라고 보냐면 자 이거는 공자왈 자왈이라고 하는 글자를 빼놓고 보면 실제로 전부 다 45자이다. 45자는 바로 뭐냐? 후천에 뭐예요?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낙서 구궁수리를 다 더한 것이 45자죠. 그래서 이 글자 수를 보더라도 이것은 바로 후천 8개가 된 이 생겨난 그 이치를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선천 8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계사전에 천일지 천삼지사 그것도 한번 살짝 봅시다. 먼저 살짝 미리 추월해서 먼저 본다면은 천일지 계사상전 제9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52쪽 여러분들 책으로 52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천일지 천삼지사 천호지육 천칠 지팔 천구지십이니 이렇게 되나요? 천구지십이니 천수오요 지수오이니 그 다음에 오이상득하여 이감유합하니 천수이십유오요 지수30이라 범천지지수 56오니 차소이 성변화하며 이행귀신이라. 이걸 행신문이라 하고 전부 몇 글자예요? 몇 글자죠? 20까지는 20자일 거고 쉬운 5자죠. 55자죠. 그래서 행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부터 10까지의 바로 하도수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55자 1부터 10까지 하면 55인 바로 선천팔계가 나온 이치를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에 보면 가끔가다 좀 기이하고 좀 신비롭게 이렇게 표현된 글들이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신비롭다가 아니라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신비로운지라고 하는 그 소위언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차곡차곡 따져 물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러면 일단은 선우천 발계 방위도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77쪽을 보면은 아까 77쪽이 아니라 70 몇 쪽이냐 70쪽부터 보면은 70쪽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하냐면 궤변도 해놓고 그 단전에 혹이 궤변으로 위설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문왕의 단사를 해석하신 글이죠. 그래서 단활이라고 하면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혹 뭐냐면은 궤가 어떻게 변했다. 강이 와서 강이 오고 유가 뭐 갔다. 뭐 강래의 유 왕이라 뭐 유래의 강 왕이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궤의 변함으로써 설명한 것이 있는데
금작 차도의 명지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서 이로써 밝혔느니라. 그래서 밝혔느니라. 개 역중지 일의 하니, 대개가 역 가운데에 또한 뜻이기도 한데, 비진괴 자격지 본지에라 한 뜻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그 괴를, 그죠? 획괴 자격, 괴를 긋고 자격한 그 본뜻은 아니니라, 이렇게 어쨌든 본인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식으로 뒀냐면은, 도대체 이 괴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이제 일정팔의 법칙이나 일생이법에 의해서 64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요, 주자 같은 경우는 거의 첫 번째 이름 일량지 괴라, 그죠? 양이 하나가 있고 음이 하나 있는 괴들이 여기 지금 쭉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10개가 있나요? 그래서 다 6개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자복괴와 국괴로부터 왔으니 이렇게 돼 있죠. 다 복괴와 국괴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음 오양, 이름 일량지 괴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다섯음 다섯양이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뢰 복괴로부터 왔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양이 2개이거나 음이 2개인 괴를 보면은 전부 다 15개가 있는데, 그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있는데 1, 2, 그 위에다가 하나씩 써놓으세요. 그래. 이거는 어디서 왔느냐? 임괴와, 그죠? 지택 임괴와 술의 둔괴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그래서 이 설이고, 그러니까 이음 이양이라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음 사동이라라고 하는 것과 뭐 같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범상양 삼음지 괴, 양이 3개 있거나 음이 3개 있는 괴, 이게 전부 다 12개가 있는데, 비괴와 택괴가 여기서부터 와. 이것들은 전부 다 지천태나 천지 비괴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73쪽으로 넘어가면은요, 사음 사양지 괴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15개는 전부 다가 뇌천대장괴나 풍지관괴가 관괴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75쪽에 보면은 그 오음 오양의 괴가 있는데, 자, 이건 6개가 있는데 택천괴나 그 다음에 산지 밖에서 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 뭐 어쨌든 요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변한 것은 공자가 단사에 뭐 강이 왔고 갔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뢰 복괴, 그 다음에 천풍국괴. 이제 한 변이 변하는 것은,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면 지택님괴와 그 다음에 천산돈괴라 그랬나요? 지택님, 그 다음에 천산돈,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오거나, 그 다음에 지천태, 천집, 이제 3가지가 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그죠? 이게 이제 3번째 경우가 있고, 3요가 변한 경우, 그 다음에 4번째가 뇌천대장, 그 다음에 풍지관, 이런 경우에서 온 경우가 있고, 이게 지금 4번째, 그 다음에 5번째 택천괴, 산지박괴, 이런 경우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주자의 설이에요. 주자만의 설입니다. 주자만의 설이고, 정자 같은 경우는 아니다. 모든 괴의 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괴와 땅괴가 변해서 되었다,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볼 거니까, 어쨌든 주자는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하면서, 거기 그 77쪽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설명한 겁니다. 간략하게 얼른 본다면은, 자, 77쪽 쭉 읽겠습니다. 오른쪽에 역지도는, 그죠? 오른쪽에 여기에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9개이니 지금 그린 것이 9개가 전부 다 뭐였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뭐가 나왔던가요? 하도 그림이 있죠. 하도 그림. 자, 여러분 책으로 표현 맨 처음에 하도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낙서가 있었죠. 낙서 그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도와 낙서 그림이 있고,
여러분들 책으로는 전부 다 이 그림 지금 9개 나온 겁니다. 9개 한번 쭉 챙겨보세요. 자, 맨 처음에 40쪽 뭐예요? 40쪽에 복희씨 8개 차서지도가 있던가요? 차서지도 있기 전에 뭐 하나 없었던가요? 차서지도에 있기 전에 저 뒤에 앞에 27쪽 하나 있었죠? 하도지도, 그죠? 하도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28번에 뭐예요? 아니 28쪽에 낙서 그림이 있죠? 낙서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쭉 가서 40쪽에 복희 8개 차서지도가 있죠? 그죠? 복희 8개 차서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복희 8개 방위지도가 있고 43쪽에 자, 그 다음에 그 접혀져 있는 그림에 47쪽에 복희 64개 차서도가 있죠. 복희 64개 차서도. 그 다음에 복희 64개 방위도가 들어가 있죠. 방위도. 64개 방위도에서 원방도 있었던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문왕 8개 차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문왕 8개 방위도가 있죠. 이렇게 전부 다가 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서 나온 그 오른쪽에 여기 지금 변화도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9개의 그림은 여기의 그림은 9개이니 그것은 공자가 바로 이제 쭉 앞에서 했던 유천지 자연지 여기고, 그죠? 천지 자연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유복희지 역하고, 그래서 복희의 여기 있고, 유문왕 주공지 역하고, 그리고 문왕과 주공이 글로써 쓰신 문왕의 후천과 주공의 그 효사를 쓴 역이 있고, 그 다음에 유공자지 역하고, 공자의 역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주역은 네 분 성인의 손을 거쳐서 이루어졌다라고도 하고, 아까 천지자의 역이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했지만은 천역이라라는 말도 있었죠. 천역이요. 그 다음에 그 글로 쓴 것은 서역이요. 뭐 이런 뜻 앞에 다 한번 봤습니다. 이것이 있으니 자복희 이상은 복희씨로부터 그 이상은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니까 개 문자하고 무문자하고 전부 다가 문자가 없고 지유도획하니 다만 그림과 획만이 있었으니 최의심한이라.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마땅히 깊이 음미하여야 심완이라야 가견 자격 본원 정미지 의요. 가히 자격한 그 본원의 가장 근본의 정미한 뜻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왕 이하는, 그러니까 그림 암상 잘해야 이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왕 이하는 방류 문자하니 바야흐로 문자가 있으니 즉 금지 주역이라. 곧 이것이 오늘날의 주역이라. 연이나 독자 역의 각취 본문 소식이요. 그러나 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또한 마땅히 각각의 본문에 그저 소식, 불어나고 줄어나가는 이런 뜻의 소식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효가, 그죠? 뭐 음효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나아가서, 나아가고, 마땅히 나아가야 하고, 불과 변이 공자지 설로 위 문왕지 설려라. 그러나 공자의 설명을 가지고, 문득 공자의 설명을 가지고 문왕의 설을, 그죠? 문왕이 설명하신 것을 할 수는 없느니라. 공자는 여기 지금 주자 같은 경우는 공자는 공자의 역이요, 문왕은 문왕의 역이요, 나 주자는 주자의 역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가다 보면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유별나게 이거를 그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자는 문왕이나 그 주공 같은 경우는 주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점서 방식으로 실은 표현을 했죠. 길하다, 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실은 공자는 뭐냐면 그 당시 위정자들이 지나치게 점에 의거하는 것 자체를 매우 못마땅히 여기시고 아예 거북점은 없애버렸죠. 없애버리고, 그리고 공자가 철저하게 군자 이학, 군자의 도학으로서 글을 전부 다 달아놨습니다. 글을 달아놓으면서
이렇게 한 부분이, 그래서 상당 부분 주역의 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 가렸고, 이른바 통치 철학으로서의 이 개념을 여기다 정립을 시켜 놨는데, 정작 성리학자가 그 부분을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주자가 묘하게 이 점서 쪽에 관심을 갖고 자세하게 상수를 해놨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요 다음에 보면은 그 점치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자상하게 설명을 해놨는지, 그 내용이 뭐 이제 뒤에 보면은 몇 페이지야, 81쪽에 보면은 그 오찬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87쪽에 보면 서의라고 하는 점치는 법에 대해서도 써놨습니다. 이게 주자예요. 그래서 주자는 때로 제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도 했다가 영 아니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서의나 오차는 나중에 개사전을 하다가 그 점치는 게 한번 나옵니다. 그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일단 개사전부터 공부할 겁니다. 다시 77쪽으로 갑니다. 부록에 보면은 자, 동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동수라고 하는 그 사람, 뭐 주자의 제자겠죠. 그러니까 문근 약곡에 변하니 근래에, 그죠, 가까이에서, 지금 가까이에서 가만히 괴의 변을 간략히 살펴보았더니 이 단사 고지로 설계 변자 범국예요. 그러니까 그 가만히 보니까 괴의 변함으로써 그 문왕의 단사를 살피고, 그 다음에 괴의 변한 것을 설명한 것이 9개인데 대개가 성괴로 말미암았지만은, 대개로 성괴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범단사 무릇 그 단사 불지 성괴지 유면 단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왕이 말씀하신 단사에 이렇게 해서 괴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말미암은 것을 취한 것이 없다면은 바로 그 소변의 효, 소변의 별을, 그 효를 말할 수 없거늘,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자는 전이 건곤으로 언괴변이라, 오로지 건괴와 곤괴를 가지고서는 괴가 변하였다라고 말한 것이라. 그러나 다만 시상하 양체 개 변자라야, 그러나 상하의 그 양체가 서로 간에 다 변하여야 가히 통할 수 있고, 약지 일체 변자즉 다만 어느 한 채만 변했다라고 하면은 통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양체 변자는 범 7가지요. 그죠? 무릇 7가지라. 7가지니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그죠. 택뇌 쑥괴, 삼풍 곡괴, 산화 비괴, 택산 함괴, 그 다음에 뇌풍 한괴, 그 다음에 뭐요? 풍산 점괴, 풍수 환괴가 이것이고, 일체가 변한 것은 양괴니 바로 천수송괴, 천례 무망괴가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요 괴들을 보면은 단사의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볼까요? 자, 수천숫괴를 한번 볼까요? 수천숫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책으로 그 26쪽 한번 보세요. 26쪽에 보면은, 자, 26쪽에 보면은, 자, 17번째 이렇게 돼 있죠. 17번째 보면은 두 번째 칸에 찾으셨죠? 두 번째 칸에 뭐라고 하면 수는 강내이 하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수는 강이 와서 아래가 유하고 이렇게 표현해 있죠. 강이 와서 그 아래를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제 정자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자, 택내 수다 그러면은 원래는 위에가 하늘괴야 됐는데, 그죠? 위에가 하늘괴가 이리 됐는데 하늘괴에 있는 저 유가, 그죠? 유가 어디냐? 아니 강이 왔다. 이것이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된 거죠. 천지 비괴인데 여기는 양이 이렇게 오고 여기는 유가 이렇게 갔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설명을, 그러니까 강이 오고 유가 가고, 그러니까 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정자는 이것을 오직 전부다가 이와 같이 하늘괴와 땅괴만 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주자가 내가 보기엔 이제 알지 않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본문 들어가면 더 확실하게 알 테니까. 그래서 7개 중에 그가 이렇게 있는데 그 7개 중에는 강내 하요. 강이 그저 와서 강이 그저 아래 유 있는 대로 내려왔다. 아까 강내 하요 이렇게 되니까 강내 하요라고 하는 것은 강이 그죠? 강이 왔다 강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주역에서 또 보면 왔다 갔다라고 하는 말 왕 내와하고 왕이라 그러면 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랬나요? 네 온다라고 누구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저쪽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럼 방향으로 표현하자면 동방목이죠. 내자 자체가 동방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목에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이렇게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왕이라 표현했고 이렇게 나한테로 오는 것 동방목으로 오는 겁니다. 동방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한 제출호진 그랬죠.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온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레한다라는 거니까 주역의 괴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위에는 외괴가 되죠. 요거는 내괴가 되죠. 그러니까 저 밖으로 나갔던 애들이 다시 안으로 온다라고 할 때 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강이 왔다라는 것은 강효가 뭐예요? 왔다라는 거죠. 어디로 왔느냐라는 거죠. 하유 그랬죠. 유 아래로. 그죠? 유 있는 밑으로 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이 와서 그죠? 유 아래로 왔다. 왼 위에 와서 이렇게 왔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한 표현들이 그죠? 그러한 유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야 그죠? 취 7개 효 같은 경우 아까 지금 얘기했던 그 수천 수께로부터 풍소 한 개 같은 경우는 강내 하유 또는 강상 유하 강이 올라갔고 유는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를 취한 것은 그런 이런 가히 통하는데 지 일체 변자적 한 채만이 변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일례로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왔다라는 것은 뭐냐 저 밖에서 왔다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설득 유예하니 설득하는 데는 조금 막힘이 있더라라고 지금 주자는 본 겁니다. 막힘이 있으니 대체로 대범 궤변에 대체로 그 궤의 그 변함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수관 양체 상하 위변이라야 모름지기 두 체가 아래 위에 있는 체가 그죠 아래 위로 서로 변하는 것을 보아야 방지기 소유지 성괴라 하니 그죠 그 말미암아서 그 말미암은 바로서 그 다음에 그 이루어진 그 괴를 그 알 수 있다라고 하니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으니 주자왈 그래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지금 동수가 그래도 주자왈 변시차처 설득유예라. 그래서 문득 이러한 것은 그저 설득하는데 조금 막힘이 있는 것이랄까 어느 한쪽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또 아까 지금 동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이렇게 좀 표현했고 정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동수 같은 경우는 대체로 9개만 가지고 표현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것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좀 막힌다. 또 정전 같은 경우는 비괴에 보면은 비괴 이른바 어찌 건곤이 그죠 건곤이 겹쳐서 건과 곤이 겹쳐서 퇴가 되었으리요 그죠 어찌 퇴가 되었는고 라고 하면서 또 택괴로부터 변화해서 비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했으니 약기설 그 설이 과연 그렇다면은 즉 소위 건곤이 변이 위 육자하고 건과 곤이 변화해서 육자가 되고 8개 중이 위 64 하니 8개가 또 거듭하여서 64개가 되니 개유 건곤이 변자니 다 어쨌든 건곤으로 말미암아서 변한 것이니 기설 부득이 통이라. 그런데 그러한 설명만 갖고는 얻어서 통하지 못하느니라. 대개가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유면 즉 구유하니 그저 다 갖춰져야 다 있어야 하니 다 있어서 다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한 획으로부터 해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넷이 되고 넷이 8이 되어서 8개가 성팔하고 그죠 8을 이루고 그 다음에 16이 8을 이루어서 16이 되고 16이 32가 되고 32가 64가 되어서 중계가 갖추어지는 것이라. 그러므로 8개라고 하는 것은 꼭 건곤만 변해서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8개가 있다면은 곧 64개가 있는 것이니 이것이 소강절 선생이 말한 선천이라는 것이라.
대개가 지는 1세기 등남하고 그죠? 그 이하로 다 이러한 괴가 있고 그 다음에 취착의 생출차의니 그리고 또 이 괴에 나아가서 또 이러한 뜻을 내었으니 개소위 후천지학이라. 다 이것은 이른바 후천의 학문이라. 금소위 궤변자는 지금 이른바 궤변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유괴지 후에 괴가 이미 다 있은 뒤에 성인이 견등 유차상이라. 성인이 이러한 상이 있는 것을 얻어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바로 단사하고 그죠? 그래서 단사에다 이런 것을 발표했으니 그죠? 안득위지 건곤이 중이 위식괴리오 이렇게 되나요? 어찌 꼭 건곤이 그저 거듭하여서 이러한 괴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곧 갱불가변이 위 탁괴야아 그죠? 다시 변하지 아니하고서는 탁괴가 되었으랴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약논선천이면 그래서 이른바 선천을 논한다면 하나의 궤도 그죠? 선천을 논한다면 한 궤도 또한 없지만은 그죠? 그 앞서서 뭐 어떤 궤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획한 뒤에는 그죠? 긋기 시작한 데는 건일 태이 이건 순서죠. 차서도 저 태이 그다음에 2, 3 진사로부터 시작해서 곤 8에 이르기까지 말리고 그죠? 곤에 이르러서 저 끝에 거쳐하고 또 안유 건곤이 또 어찌 건곤이 변하여서 육자가 되는 육자가 되는 이치리요. 지금 역중에서 소원 말한 바 개시 후천지 학이라. 여기 가운데 얘기한 것은 전부 다가 이른바 다 후천의 학이니라. 학일 뿐이라. 2차로 견득 강절 선천 후천지 설이 최유공이니라.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자 전부 실제적으로 소강절이 얘기했던 선천과 후천의 설명을 얻어 보아야 그죠? 설명한 것이 그래서 가장 그죠? 오히려 그 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태극양이 사상 8괴라고 하는 것은 복희 씨가 그린 획기의 법이고 그 다음에 설계전의 천지정의로부터 시작해서 지장지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개사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런 거 개사전 설계전에 나오는 이 내용 지금 설계전이죠. 설계전의 내용들은 이 현 복희 소획 8괴지 위하여 복희 씨가 8괴를 그은 바를 드러냈고 그 다음에 그 제출호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는 문왕이 즉 복희 이 성지괴의 추기의류지 사야라. 문왕이 복희가 이 성지괴 이미 이루어놓은 괴에 나아가서 그 뜻을 바로 미룬 그런 종류의 말이라. 또 이를테면 또 여괴 변도 괴의 변도와 같은 것은 괴의 변도에 강내 유진 그죠? 강이 오고 유가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류와 같은 것은 역시 취괴 이성지 후에 용의 추설하니 이미 그 괴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나아가서 그 뜻으로서 그 설명을 추론하여서 설명을 미루어서 설명을 쭉 추론하여서 이것이 바로 자피괴의 레이라 저 괴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비진선유 피괴의 후에 방류 찾괴여라. 저 괴가 먼저 진실로 저 괴가 먼저 저 괴가 있고 난 뒤에 바야흐로 이 괴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니라. 그냥 여러 가지 변동관계가 대체로 뭐 그런 듯도 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고주의 설명이 고주에 보면은 옛날 그 주석 가운데 그 설명이 비괴라고 하는 것은 지천 택괴로부터 비괴 그러면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천지비가 되는 거죠. 아니 천지비란다. 저기 산화비 이때는 산화비 산화비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산화비괴에 대해서 그 뭐라고 표현했냐? 산화비괴를 설명하는데 그죠? 택괴로부터 왔다 그러면 택괴 그러면 뭐예요? 아까 지금 봤던 지천 택괴가 되는 거죠.
택괴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택괴에 있는 강이 저 바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유가 와서 가운데 거차했다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면은 자 택괴로부터 왔다라고 하였으니 선유들은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자 잘못됐다라면서 뭐라고 하면은 이위 건곤합이 위태언을 그죠? 건곤이 합해서 택괴가 되었거늘 어찌 태가 부변하여서 다시 변하여서 빗괴가 되었다고 하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빗괴가 되었다고 하는가. 수부지 달리 알지 못한 것이라 무엇을 양논 복희 획괴즉 이를텐 복희의 그 획괴를 논한다면 바로 64개라고 하는 것이 한때에 갖추어진 것이고 모름지기 건곤이 또한 능히 저 여러 개를 낳는 이치가 없거늘 그죠? 없는 것을 낳는 것을 없고 그러니까 한 개 64개가 있으면 왜냐하면은 꼭 건곤만이 아니고 또 각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모름지기 건곤이 능히 저 괴들을 생하는 이치가 없는 것을 달리 알지 못하고 수부지 맨 마지막에 해석하면 됩니다. 알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약여 문왕공자지 설즉 만약에 문왕과 공자가 설명하신 것과 같은 것이라면은 종행곡직이 그죠? 반복 상생하여 무소불가하니 그러니까 설명을 쭉 보면 종행으로 때로는 완곡하기도 하고 때로는 펴지기도 하면서 서로 간에 엎치고 덮치고 하면서 서로를 낳아서 자 불가한 바가 없으니 그죠? 가지 아니한 바가 없으니 요컨대 요제 간득 활맥이라야 요컨대 저 활맥 그죠? 움직여 살아가는 그 맥을 잘 보아야 그죠? 무소구니 하니 그죠? 이런 바 구애되는 바가 없을 것이니 구애되어서 니 그러면 그 속에 징창에 빠져가지고 그죠?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가 없을 것이니 즉 무불통이라. 그래서 통하지 않는 바가 없느니라. 이 무불통이라. 옛날부터 알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무불통지. 무불통지. 그렇게 돼야 무불통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당신의 아버님 비석에다 뭐라고 쓰냐면 우리 자기 아버님은 무불통지하신 분이라 이렇게 쓰신 내용이 있는데 뭐 워낙 한약 잘 하시는 분이고 주역 공부 좀 하시고 해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이천은 불취 궤변지 설하여 그래서 궤변의 설명을 취하지 않고 지유래의 문강 그죠? 유가 와서 강을 꾸몄다. 이게 바로 빗괴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가 그죠? 여기 와서 강을 꾸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강이 저 올라가서 또 유를 꾸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강을 꾸미고 강자 외이레이 위 주어 내 저처하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강을 꾸몄고 강이 바깥에서부터 와서 그 다음에 안에 저 곳에서 주장이 되는 것을 견강이 설료하고 어거지로 그죠? 이 설명하였고 왕필이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 나이 몇 살이냐? 요절한 친구 저기 30 안 돼가지고 몇 살이죠? 정확하게 20 몇 살이죠? 28인가? 28살에 죽었는데 그 주역에 대해서 그동안 왕필의 역할은 있습니다. 주역에 대해서 그동안 점서로서만 이렇게 쭉 풀이를 했던 것을 의리학적으로 풀이했어요. 근데 그 글이라는 게 얼마 안 돼요. 매우 적고 그 왕필의 얘기는 나중에 누구한테 들어오냐면 이게 정자 해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왕보사 해가면서 굉장히 뭐 이렇게 하는데 딱 그거 하나의 의리학적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그런데 왕보사가 있기 전에 누가 있어요? 왕필에 공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공자는 이미 그런 의리학적으로 쭉 해석을 해놨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건 못 보고 자꾸 이제 누군가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왕필 하는데 오늘날에도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나이 20대 초반에 주역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공자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깨우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왕보사의 궤변이 또한 변득 부자연이라 제가 그 변하는데
부전하염을 얻어서 그러니까 이제 왕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주자로 아니 저기죠 정의천으로 이제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모의설을 하면 나 주자의 설명이죠. 내가 설명한 것을 각 등유 자연 기상하니 도리어 문득 그저 도리어 그 깨달아서 그저 깨달아 얻어야 그 속에 자연한 기상이 있는 것을 문득 깨달아 얻어야 하니 치시 활료 일효라. 그죠? 다만 활료라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한효에 대해서 다만 한효에 대해서 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효에 대해서 바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연한 기상이 있음을 깨달으니 다만 이것이 효 하나하나를 바꾼 것이라 비이시 성인이 합하 작괴 여차요. 이것은 성인이 그 아래로 그저 내려와서 그 괴를 지은 것이 이와 같이 합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자식괴 성료면 바로 이러한 괴로부터 이러한 괴가 다 이루어졌다면은 자연히 이러한 괴가 있다. 꼭 이걸 여기다 어거지 지어서 이런 것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한상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 학자인데요. 주한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궤변에 대해서 다만 변도 삼효의 지하니 그냥 세효에 이르러서만 변한다고 하고 그쳤으니 괴사의 다유불통처라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통하지 않는 곳이 많으니라. 그래서 내가 아무개가 갱추진거하니 그래서 미루어서 다 그저 끝까지 이렇게 하여야 끝까지 다 하여야. 그래서 아까 몇 개냐면은 그 1변부터 시작해서 몇 호까지예요. 오음 오양지 괴 쭉 변한 것을 전부 다 추적을 했으니 그렇게 다 해야만이 바야흐로 통하니 이를테면 무만괴 같은 경우 천례 무만괴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어쨌든 천례 무만괴 같은 경우에는 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천례 무만괴 같은 경우에는 강이 바깥에서부터 왔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와서 이 안에서 중래 진괴는 아까 주기자라 그랬죠. 그릇을 주장하는 자고 장자가 되고 라는 거니까 그래서 안에서 주장함이 된다라고 했으니 한 것은 지시초강이 바로 맨 처음에 초유인 강이 자송괴이다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정자 같은 경우는 하늘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주자는 뭐냐면 천수송괴 해서 천수송이 이렇게 있고 여기 얘가 와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자는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쨌든 뭐 그래서 송괴의 바로 2효가 그죠? 천수송괴 2효가 그 다음에 아래로 이동하여서 왔다라고 했고 진괴 같은 경우는 자 화지진괴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화지진괴 같은 경우는 유진이 상행. 자, 유가 올라가서니까 상행이니까 바로 요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유고효인데 올라갔다라고 했으니 지시오유. 이것은 다만 다섯 유가 되니까 뭐로 표현하냐면은 진괴는 위로 올라간 것은 다만 오유라 그랬으니까 이를테면은 진괴가 오유라 다섯 개 같은 경우 뭐가 되나? 아까 지금 진괴 같은 경우가 화지 진괴 5개니까 저 뒤에 찾아야 돼. 어쨌든 자 일단 놔둡시다. 진괴로 올라간 것이고 이건 다만 오유가 자 풍지 제가 해석을 오유라는 게 이거죠. 이 유고효
유고효의 그 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풍지관계. 왜 유염의 풍지관 그러면 직계가 되고, 자, 풍지관에서 요것이, 자, 위에 있는 이게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자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건고온이 아니라. 그래서 그 화지진괴 유고효가 그 유가 올라가는 것은 다만 그 다섯 번째에 있는 그 유가 풍지관계 사효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그 이 사자인가요? 그, 아니, 사자, 그, 밀칠, 애자지. 애 산 거. 저 위로 이렇게 쫙 밀친 것이니, 이러한 종류는 한상, 그 아까 한상주라는 사람이죠. 한상의 그 궤변, 그죠? 주한상이라는 사람, 주한상의 그 궤변인즉, 자, 통부득이라, 그죠? 그, 아니, 넘어갔나요? 안상의 궤변을 살펴본다면은 그 통하여 얻지는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일부만 얘기한 거니까 내가 얘기했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건 나중에 그 원문 들어가면 좀 조금 자세히 보이니까 일단은 전체만 한번 읽어둡니다. 그 다음에 괴유에는, 괴에는 그죠? 두 가지 모양이 생겨남에 있는데, 유, 종, 양이 사상, 갑의 생, 내저라. 그죠? 전부 다 양이와 사상을 따라서,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배하여서 생겨나왔고, 또 괴 중에 호한 자생 일괴하고, 그죠? 서로 간에 바뀌면서 또 하나의 괴가 나옴이 있고, 나옴이 있는 것은 바로 호한 성괴, 나옴이 있고, 그 다음에 호한하여서 괴를 이루는 것은 불과 환양효라. 그죠? 두 효를 그냥 바꾸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 저 반변괴는, 저 여러 변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천이, 그죠? 이천이 일단 그 깨트렸으나, 그 다음에 급도 나 강내이 득중하여, 강이 와서 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바로 도추 불행이라. 그러나 도리어, 자, 그 미루어서 이것은 따질 수가 없다. 행해지지 못하니라. 그래서 대솔, 제취, 의리상간을 불과여 강자레이 득중이요. 그죠? 그 다음에 득중과, 그 다음에 분강상이 문유 등등의 곳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저 의리상에 나아가서 그냥 건깨 공깨로만 보지 말고, 이를테면은 이건 뭐예요? 그 풍지관깨 같은 경우는 풍지관깨, 이게 산화비괴가 되는 거죠. 자, 빛난다. 왜 이게 빛나는 것이냐? 그러면 꼭 건곤만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리상 이런 관계까지 보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등등이고, 그 다음에 관기여, 그 나머지를 보는 것은 다제 점초용녀라. 그래서 이제 왜 그런 나머지 이것저것을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점을 치는데 다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자, 비괴 같은 경우는 변절지 상이니, 그죠? 비괴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은 수택절괴가 변한 상이라. 산화비괴를 만약에 수택절이 변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나요? 수택절괴? 그럼 가만있어 보자. 비는 변절지 상이니, 아니야. 이 수택절괴를 하지 마세요. 그냥 변절. 그 변절의 상이, 이거는 일단 나 변절의 상이라. 그 비라고 하는 것은, 그죠? 변절의 상이 비의 변절의 상, 마디를 끊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무기뇨나, 저 모름지기, 저 뭐 기뇨한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후면에 이 수처 단상이 불려차간이면 무례처하여 해 부득이라. 이거 그러나 뒷면에 보면은 저 단사에 여러 곳에 이와 같이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으니, 온 것은 없고
온 것이 없다면은 그 다음에 그 얻어서 풀이하지 만약 온 것이 없다면 그 풀이를 얻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거는 복잡하니까 놔둡시다. 더 이상은 이 주자의 요 대목은 그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 대목이 많으니까 어쨌든 주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것만 일단 이해해 두시고 나중에 괴상에 들어갔을 때 필요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전체를 공부하고 난 뒤에 봐야 이제 이해하기 쉬우니까 여기까지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